반갑다 구독자, 안녕하세요. 이성입니다. 오늘 또 뭐가 바뀌었죠. 또 여기는 이제 저희가 이번에 이사를 한 사무실에 사무공간으로 쓰려고 하는 그 방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이 마이크 울림이 더 심해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앞으로 몇 주 동안은 아마도 이런 일이 계속 될 거예요. 제가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계속 바꿔갈 테니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미팅람 리뷰입니다. 오늘 저희가 리뷰해 볼 제품은 전동 책상이에요. 전동 책상을 저는 두 개째 지금 쓰고 있어요. 두 개째 쓰고 있으면서 그간에 제가 리서치를 하고 찾아왔던 얘기들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전동 책상은 리낙사에서 만든 모터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에렉투스라는 회사에서 만든 제품을 두 개째 쓰고 있어요. 전 세계에는 지금 크게 볼 때 두 가지의 전동 책상 모터가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전 세계에서 전체 1위를 하고 있는, 모든 점유율이라든지 이런 모든 면에서 1위를 하고 있는 브랜드가 있는데 리낙입니다. 리낙은 원래는 의료용 기기, 그러니까 의료용 리프트 있잖아요. 이렇게 침대에 올리고 내리고 하거나 수술실에 그런 거를 만들던 회사였는데, 최근에는 이제 선반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모션 데스크를 만들기도 하고 있어요. 근데 솔직히 이 전동 데스크의 모터라는 게 뭐 대단한 기술은 아니겠죠. 그 모터가 듀얼 모터를 쓰는데 이 듀얼 모터를 얼마나 타이밍 좋게 올라가느냐, 그리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과정에서 뭐 얼마나 소음이 많냐, 얼마나 무거운 무게를 지탱하냐, 뭐 여러 가지 이제 부분들이 있을 텐데, 사실 정말 중요한 건 얼마나 신뢰도 있게 오래 쓸 수 있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제 책상만 하더라도 이 책상 자체의 무게만 해도 대략 한 4, 50kg가 될 것이고, 저는 제네릭 스피커가 두 대가 올려져 있고 모니터도 굉장히 큰 모니터가 올려져 있고 해서 총 60kg 이상, 70kg에 육박하는 무게를 올리고 내리고를 저는 하루에 한 10번 정도 하는 것 같은데, 10번까지는 아닌가? 자주 하는데, 그 무게를 그렇게 자주 들었다 놨다 해도 긴 시간 동안 문제없이 작동을 해야 된다는 게 가장 주요할 것 같아요. 그럼 결국은 모터 안에 구조가 얼마나 탄탄하게 잘 만들어져 있고, 또 문제가 생기면 얼마나 오랫동안 애프터 서비스를 해주는지가 사실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외의 것들을 본다면 상판은 어떤 상판으로 만들었는지, 뒤에 뭐 전선 놓는 부분들은 얼마나 예쁜 걸 만들어 놨는지, 이런 이제 부수적인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사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전동 모터는 크게 두 가지로 아까 본다고 했잖아요. 리낙과 또 하나인 제창이 있어요. 제창 모터를 이제 좀 신뢰할 만한 웹사이트에서 리뷰를 해놓은 것이 있는데, 안을 막상 까보니까 리낙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똑같이 생겼는데 다른 점이 뭐냐면, 요 돌아가는 톱니바퀴가 리낙은 금속으로 되어 있는데 제창은 그 부분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낙 거를 제창이 따라한 건 맞는데 내부적인 어떤 부품들을 원가 절감을 했다, 이 정도의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뭐 물론 제가 직접 리뷰를 한 게 아니라 저도 웹사이트의 정보를 빌려서 보는 거기 때문에 뭐 현재로서는 그게 달라졌는지 어쩌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뭐 제가 또 하나 사서 까볼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거기까지고, 그렇다면 당연히 모터는 리낙을 쓰는 것이고, 그럼 이제 선택해야 될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잡다구리한 것들이에요. 상판 재질은 어떤 걸로 할지, 상판의 사이즈는 얼마 되는 걸로 할지, 전동 책상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데 스위치가 있는데 스위치는 어떤 방식으로 할지, 또 이 전동 모터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하이 버전이 있고 로우 버전이 있고 스트롱 버전이 있고 노멀 버전이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냥 한국에서 쓰시는 분들이면 로우 버전이나 하이 버전 스탠다드로 쓰시면 되고요. 이 상판 재질이 조금 문제가 되겠죠. 이런 고가의 제품을 사시는 분들 중에는 아무래도 조금 더 예쁜 거나 조금 뭔가 운치 있거나 나한테 어울리는 책상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 그 부분에 대한 신경을 쓰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선택해서 그럼 도대체 어느 회사에서 사야 되느냐를 또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저는 이제 제가 최종까지 선별을 했던 회사는 총 3개였어요. 하나는 데스커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제가 구입한 에렉투스가 있었고, 마지막 하나가 플랜티엠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요즘에 이제 플랜티엠이 여러 가지로 이런 부속품들을 좀 수입해서 판매를 하시는 곳 같더라고요. 그럼 이제 비교를 좀 해보자면, 데스커의 경우에는 만들어진 채예요. 아시겠지만 일룸의 하이 브랜드이기 때문에 데스커 브랜드에서 만든 거랑 똑같은 제품이 일룸에도 있고, 다만 이제 다리나 이런 건 다 똑같은데 상판의 재질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주변에 어떤 액세서리가 조금씩 달라서 데스커는 한 70만 원에서 80만 원 사이, 일룸은 110만 원 정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데스커 제품을 저는 상당히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되게 딱 떨어지는 디자인을 갖고 있기도 하고, 데스커의 이 디자인 특성상 커스터마이징을 하는 상태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만들 테니까 니네가 이걸 사, 이렇게 말을 하는 브랜드인 거죠. 데스커에도 물론 여러 가지 전동 책상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프리미엄 라인이 요 리낙 모터를 쓰는 거니까 그쪽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프리미엄 라인의 다리 모양을 보시면 보통 이제 책상
책상은 다리가 이렇게 가운데에 있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전동 책상 같은 경우는. 근데 데스커는 이 전동 책상 다리를 뒤쪽으로 살짝 빼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얘네들이 판단할 때는 실제로 뒤쪽으로 좀 밀어야 무거운 것도 다 책상 뒤쪽에 있으니까요. 그쪽이 기울어지면서 여기랑 이제 좀 어떤 대칭을 이루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 디자인이 어쩌면 맞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어쨌든 리낙 제품을 썼고, 리낙 중에서도 DL6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냥 이거 사시면 됩니다 했던 그 다리예요. DL6가 들어간 것도 맞고요. 그 중에서도 하이 버전이 들어간 걸로 전화통화 결과 확인이 됐어요. 하이 버전은 조금 더 올라가고 조금 덜 내려갑니다. 로우 버전은 조금 덜 올라가고 조금 더 내려가요. 저는 더 내려가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저는 피아노를 여기서 치는 걸 좋아하는데 책상이 많이 내려갔으면 좋겠어서 로우 버전을 쓰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까지 내려갈 필요는 없으실 거예요. 오히려 그냥 하이 버전을 사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DL6의 하이 버전. 근데 어쨌든 데스커도 DL6의 하이 버전의 다리를 가지고 있어요. 뭐 데스커의 상판은 많이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급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데스커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일단은 좀 다른 모양으로 생겼죠. 다리가 약간 뒤로 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데스커 책상 같은 경우는 상판이 700인 경우가 많아요. 물론 800짜리도 있지만 그 700짜리를 선택했을 경우에 밑에 다리빨이라고 하죠. 이 다리빨을 56mm짜리를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어요. 왜냐면 리낙의 다리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56mm짜리가 있고 71mm짜리가 있어요. 근데 700짜리를 사게 되면 그 다리빨이 상판보다 더 큰 걸 줄 리는 없잖아요. 당연히 56짜리를 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다리빨이 좀 넓은 걸 선호해요, 71짜리를. 근데 그렇지만 책상 상판을 800짜리를 사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다가 데스커는 포기를 했죠. 또 사실 결정적인 이유는 이 다리가 검은색이 좋은데, 데스커는 가장 예쁜 상판이 빈티지 메이플이라는 거예요. 이 빈티지 메이플 같은 경우에는 하얀 다리밖에 안 돼요. 저는 책상 다리는 자고로 검고 두꺼워야 된다고 좀 생각하는 편이라서, 그러면 검은색 다리를 사면 데스커 같은 경우는 상판이 검은색 상판을 사거나 나무 무늬를 사야 되는데 안 예쁩니다. 그래서 데스커는 이제 탈락을 했죠. 그럼 두 가지가 남죠. 에렉투스랑 플랜티엠, 이 두 가지가 남는데, 두 개는 정말 극과 극으로 나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플랜티엠은 DL6의 하이 버전의 GPC-1C인가요? 좀 제가 쓰고 있는 그 제일 좋은 버전의 스위치를 사용을 하고, 에렉투스의 경우에도 모든 걸 다 선택을 해서 DL6의 로우 버전을 선택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이런 건 모두 이제 밑에 다리는 다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남는 건 요 상판의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 안타깝게도 플랜티엠은 사실 굉장히 저렴한 편이에요. 둘 다 DIY를 할 수 있는데, 요 에렉투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나한테 돈을 많이 주면 내가 제일 좋고 제일 멋진 걸로 내가 알아서 해줄게 라는 느낌이었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니네가 다 알아서 할 수 있는데 다만 거기에는 수고와 에너지가 들 거다 라는 그런 브랜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거죠. 그럼 저도 솔직히 DIY에 대한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상판을 사서 한번 해보자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 상판 마음에 드는 걸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아니면 제가 직접 원목을 사서 칠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도 인터넷에 상당수 계시는데 저는 똥손입니다.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결국은 저는 결과적으로 에렉투스를 선택했어요. 제가 한 가격은 100만 원이 조금 넘는 가격이고요. 기본적으로 리낙의 DL6 다리를 가졌고 로우 버전입니다. 거기에 상판은 커스텀에서 산 상판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어찌됐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은 뭐 제가 빼도록 할게요. 사실 아시잖아요, 저 그런 거 안 찍는 거.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럼 제창에 대한 걸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볼까요? 사실 전 제창을 추천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굉장히 좋은 모니터 암을 베스트피스라는 회사에서 판매를 해요. 그리고 전 베스트피스라는 회사의 제품들을 상당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근데 베스트피스에서 지금 팔고 있는 모션 데스크 같은 경우에는 상판은 굉장히 좋은 걸 쓰는데 이상하게 왜 다리를 제창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이 리낙의 모션 데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맨 밑에가 두껍고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지는 형태를 가져요. 그리고 제창 같은 경우는 반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맨 위에가 두껍고 밑으로 갈수록 얇아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스트피스가 이야기하기를 이 흔들림이 훨씬 강하다, 우리 이 제창 제품이,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두 개의 모션 데스크를 쓰고 있고 어떤 걸 써도 이 모션 데스크는 흔들려요. 그러니까 심지어 좀 요즘에 나오는 것 중에는 이제 모터 4개를 써서 다리 4개를 쓴 제품들도 있거든요. 2개를 쓴 제품들보다 흔들림의 양은 적어질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왜냐면 모션 데스크는 이렇게 다리가 올라가는 형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관을 통과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 사이에 유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션 데스크는 구조상 흔들림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제창의 다리를 썼기 때문에 이게 흔들림이 덜하다는 건 저로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유튜버 분들 중에
중에 이거 흔들림이 덜하다고 흔들어 보여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좀 올린 다음에 흔들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물론 모션 데스크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흔들림이에요. 이게 어디서부터 흔들리고 어디까지는 안 흔들리냐, 그리고 어느 정도 높이에서 어느 정도까지 흔들리냐의 문제가 남는 거죠. 실제로 모션 데스크를 쓰면 뭐 사용해 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하루에 몇 번씩 일어나게 돼요. 근데 일어나서 서 있는 시간은 길어봤자 5분이에요. 다리 아프거든요. 물론 이제 몸의 자세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잠깐씩 서지만 내가 선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작업 시간은 굉장히 짧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 있을 때는 이 모션 데스크의 흔들림이 조금 있더라도 사실은 감안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근데 밑으로 내렸을 때 한 72mm나 저 같은 경우는 74 정도로 올려놓고 쓰는데 이 74 정도 높이에서 얼마나 흔들리냐, 이게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저가의 브랜드 제품을 쓰더라도 가장 밑으로 내려놓으면 거의 안 흔들려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유격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모든 다리를 밑으로 내려놓으면 이 유격이 발생할 틈이 적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덜 흔들리고요. 이걸 조금 더 올리면, 저는 제 키가 180 정도 되니 이걸 최소한 110 정도까지는 올려야 서서 기대서 쓸 수가 있어요. 그 정도 높이로 올리면 다리가 4개가 아니라 다리가 한 6개쯤 있으면 덜 흔들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스트피스가 이야기하는 그 재창의 다리가 덜 흔들린다 이런 얘기는 신뢰하기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베스트피스 제품을 실제로 사서 써본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샀는데 정말 안 흔들려서 제가 머리 받고 사과를 할지도 모르겠지만 지금까지의 제 생각과 지금까지 제 경험으로는 글쎄요, 그게 안 흔들린다는 거는 좀 그렇습니다. 자, 어찌됐든 지금 이제 모션 데스크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봤어요. 뭐 정리를 좀 하자면 모션 데스크는 일단 모터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터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게 싱글 모터일 때는 사실 뭐 사용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듀얼 모터인 게 좋고요. 듀얼 중에서도 사실 저는 리낙을 추천하고, 리낙 중에서는 DL6라는 모델을 추천하고, DL6 중에서는 하이 버전을 대체적인 사용자들한테 추천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쓰려면 가장 저렴하게 사는 방법은 데스크예요. 그래도 쓸만한 데스크를 한번 그래도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사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데스커를 사시면 돼요. 고민하지 말고. 데스커 할인을 자주 하시거든요. 60만 원대까지 떨어질 경우도 있으니까 사보시면 되고, 나는 좀 DIY를 빡세게 해보시고 싶다 이런 분들은 플랜티엄 제품을 사셔서 이 다리만 사셔가지고 상판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같이 손재주도 없고 그냥 힘들면 어쩔 수 없이 돈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저 같은 흔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에렉투스 제품을 사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베스트피스 제품이 그럼 정말로 쓰레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제가 에렉투스를 이 커스터마이징해서 쓰지만 에렉투스 상판이 최고라고 할 수는 없어요. 사실 정말 상판 중에서 정말 최고의 제품을 쓰는 데는 베스트피스 제품이 맞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상판 딴 거 다 필요 없고 상판 정말 최고의 상판을 쓰고 싶은 분들은 베스트피스 제품을 쓰실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네요. 어쨌든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도 이 모션 데스크는 사실 굉장히 좋아요. 저처럼 좀 오래 앉아 있어야 되는 사람들, 그리고 저도 좀 덩치가 큰 편이거든요. 180이 조금 넘는 키에 88kg, 89kg 정도 나가는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래 앉아 있으면 좀 힘들어요. 그래서 가끔씩 서지 않으면 몸이 좀 안 좋아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아마도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시는 혹은 보러 오시는 나이대가 제가 알기로는 30대 중반부터 50대 초반까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사보시는 걸 권장해 보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는 방법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뭐 그 이외에 조금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거나 혹은 내가 다른 이런 모션 데스크를 파는데 네가 좀 한번 얘기해 주면 어떻겠냐, 다른 게 있다, 이런 제조사가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면 감사하게 리뷰를 한번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 되게 궁금하거든요. 열심히 서치했지만 제가 지금 이렇게 만든 그 3가지 조합 이외에 괜찮은 조합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자, 어찌됐든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기까지 봐줘서 고맙다 구독자.